네, 안녕하세요. 서울사랑내과 원장 강은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비온 뒤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내용은 속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위암, 대장암에 대해서 어떻게 똑똑하게 검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진료실에 와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아무 불편한 증상이 없는데 꼭 내시경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많이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왜 증상이 없어도 검진이 중요한가? 그리고 내시경을 해서 어떤 발견 가능한 조기 질환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위대장 내시경은 너무 흔하게 많이 하고 계시고 내시경 결과지 우리 많이들 접하시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내가 추후에 어떻게 추적 관찰해야 되는지를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똑똑하게 추적 관찰해야 될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 언제부터 검진을 받아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대 여명까지를 생각했을 때 남자는 약 44.6%,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꼴이고 여성은 38.2%, 3명 중에 1명꼴로 살면서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우선은 2013년에 주요 암 발생에 대해서 남녀 통틀어서 봤을 때 갑상선 암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이 위암, 대장암이었습니다. 남녀로 나눠보자면 남자에서 제일 호발하는 암은 위암이었고 그다음이 대장암, 그다음 폐, 간, 전립선 이렇게 갔었고 여성에서는 갑상선, 유방 다음에 대장암, 위암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이게 2013년의 데이터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2023년도에 새로 이제 발표된 통계입니다. 2023년도에 보시면 대장과 위가 순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대장암이 예전에 3위, 대장암은 그대로인데 위암이 2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 남성을 보자면 전립선암이 제일 많고 폐암, 세 번째로 위암으로 위암, 대장암 순위가 예전 1, 2위에서 3,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방, 갑상선, 그 다음에 대장 위였는데 대장 다음에 위도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암 발생이 한 10여 년 전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의 역할은 아무래도 국민건강검진에서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굉장히 보편화해서 많이 국민들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기에 발견되면서 또 위암 전체 발생률, 위선종 단계에서 발견되면서 발생률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우리나라 암검진 사업 권고안에서 위암에 대해서 수검하시는 퍼센트가 7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년마다 위내시경을 잘 하고 계신 거죠. 대장암에 대해서 검진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국가검진은 변검사입니다. 분변으로 이제 매년 하는 것도 74%, 상당히 많이 수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한 호발하는 7가지 암에 대해서 어떻게 검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안인데요. 위암은 40세부터 위내시경을 2년마다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대장암은 45세, 사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50세부터 분변 자멸 검사가 매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검진들은 우리가 꾸준히 받아야겠다 이렇게 암센터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암과 증상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뭐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 위장의 점막이라는 거는 음식이 들어가서 닿는 부분을 점막이라고 합니다. 위장 점막에는 신경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례로 설명드릴 때 환자께서 만약 비수면으로 위내식을 하셔서 조직을 이렇게 조직 검사를 뜯어내도 전혀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위 점막에는 감각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심한 염증이 생겨도 이로 인해서 증상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검진했을 때 무증상으로 만성 위염,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런 소견들이 흔히 보이는데 그런 게 있다 한들 그게 꼭 증상하고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조기 위암은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지만 위암 때문에 만약에 복통, 출혈, 체중 감소가 이미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일 때 하는 게 검진이다. 아무렇지 않으니까 검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암은 대체 뭘까요? 위암 우리가 굉장히 흔히 알고 있지만 위암이 도대체 뭐냐? 위암은 위의 점막에 생긴 암입니다. 위 점막, 아까 음식이 들어가서 처음 닿는 이 부분을 점막이라고 하는데 이 점막에서 발달돼서 생긴 암이고 대부분은 위샘에서 시작되는 선암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위암은 왜 걸릴까? 위암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특정 원인으로 위암이 생기는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위암 발생 위험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런 위험 인자로 알려진 것들은 내시경 소견상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그리고 이제 식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느냐,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기타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질산염 화합물이라고 하는 식품 처리제, 염장식품, 가공류, 훈제식품 등이 위암 발생 위험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절이고 태우고 짠 음식 그런 것들이 위에는 좋지 않습니다. 술, 담배는 당연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은 증상과 진찰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 위암 하물며 꽤 진행해도 아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으로 정확히 병변을 보고 조직을 떼내서 조직 검사로 최종 진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내시경은 위암 진단에 아주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암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 사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우연찮게 나오면 없애는 걸 고려하시면 좋겠고 짜고 오래 저장한 음식을 섭취하지 마시고 신선한 채소, 과일 드시고 금연, 금주하는 거 기본인데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하는 겁니다. 위암은 더 줄고 있고 더 줄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줄냐? 조기 위암이 위암의 대부분이고 조기 위암의 생존율은 95%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된다. 그래서 무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거를 권하고요. 그래서 조기 위암으로 발견됐을수록 당연히 사망률이 낮아진다라는 거고 그럼 위암 검진 몇 살까지 해야 되냐? 이걸 설명했을 때는 보통은 40에서 74세까지 권고를 하는데요. 가족력이 있다. 또 내가 정말 위장약을 먹어도 해소되지 않는 증상이 만성적으로 있다면 더 젊은 나이에 시작해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고령이실 때는 내가 이걸 몇 살까지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75세 이상에서는 다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5세, 80세 넘어가시면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신체 나이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병이 있어도 잘 관리되는 건강하신 노인이 있으시고 정말 금식을 8시간 하기도 굉장히 벅차거나 입이 벌려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상황상 검사를 못 받으시는 노인도 계시기 때문에 뭔가 딱 하나로 정해진다고 할 수는 없고 7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검진의 효과가 위험도보다 이제 상회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검진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사실은 국가검진에서는 선택이 2가지입니다. 위내시경이 있고 위장 조형 촬영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형 촬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위내시경을 할 수 있으면 위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형 촬영에서 이상이 있으면 또 결국 위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이 조형 촬영보다 정확도가 높고 이상한 부분은 바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시경 하는 게 거북하고 수면할까 말까 고민되셔서 간단하게 조형 촬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시경을 가능하면 선택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검진은 못해도 2년마다는 하셔라. 무증상이어도 2년마다. 그 전에 특별히 위에서 큰 이상이 없었어도 2년마다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에 뭔가 위험 요소 중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었다든지 장상피화생이라는 위암의 위험인자 병변이 있었다. 그러면 한 1년마다 조금 짧게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내시경에 대해서 방법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입으로 관이 직접 들어가서 위와 십이지장의 초반까지 관찰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조형 촬영보다는 내시경을 권한다 이런 얘기고, 내시경에 대해서는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 식도로 들어가서 위와 십이지장의 초반까지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8시간 금식하시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은 강의를 쭉 다 마친 다음에 정리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내시경 하면서 관찰될 수 있는 여러 소견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선종이 있습니다. 위선종. 위선종은 위에 발생할 수 있는 용종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진하실 때 많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한테 처음 검진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다른 데서 하셨을 때 뭐 특별히 이상 소견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위에 용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위용종을 뗐습니다. 위에 용종이 여러 개 있다 그러던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위에 용종은 대부분이 별게 아닙니다. 용종이 선종이 아닙니다. 용종은 이따 대장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점막이 이렇게 증식해서 튀어나오면 용종입니다. 용종과 폴립은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위용종은 위 점막이 발달해서 튀어나온 건데 위용종은 대부분 선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에 과증식 용종, 점막이 그냥 과다 증식한 과증식 용종 아니면 위저선 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산제, 뭐 위산억제제 이런 것들을 간간히 많이 드신 경우에 위샘이 반응성으로 활성이 돼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특징적으로 아주 두드러기 난 것처럼 올롱볼롱하게 위에 다발성으로 여러 개 깔린 경우에 그런 것들은 그냥 위저선 용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조직 검사도 필요하지 않고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 용종이 있다 했는데 괜찮나요 하시면 대부분은 괜찮은 경우, 위 선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돼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 선종은 우리가 암의 전 단계, 그러니까 걔는 냅두면 결국은 암까지 가는 거라서 위 선종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 해보고 선종이 맞으면 완전히 도려내는, 내시경적으로 도려내는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표면에만 있는 선종 또는 조기 위암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얘를 이제 내시경 보통 입원하셔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한 2박 3일 또는 병원에 따라 3박 4일 대학병원에서 주로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점막에 이렇게 위암 또는 선종이 생겼을 때 주사를 찔러서 벙 띄웁니다. 그 아래 생리식염수를 이제 혼합한 액체를 넣어서 병변을 이렇게 띄우고요. 근데 이게 떠지는 게 가능한 거는 그 혹 선종이나 암이 조기일 때는 점막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찔러서 점막 아래층, 점막 하층을 띄우면 그 병변이 온전히 뜨게 됩니다. 그래서 뜬 것을 이제 여기 3번 보시면 내시경용 칼로 이렇게 테두리를 포를 뜨듯이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포를 떼서 그 위암이나 선종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고, 이게 대학병원 우리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암은 무엇일까? 위암은 대부분은 위선종에서 진행돼서 선암이 생기는 것이고, 크기, 얼마나 깊이 침윤했느냐, 다른 데 전이됐느냐 따라 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위에 생긴 위암이 다 선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방 가능한 암은 선종에서 기원한 선암은 쉽게 이렇게 얼마나 진행되는 속도도 알고 예방할 수 있지만, 위에 생기는 림프종 아니면 간질성 종양이라고 하는 기스트라는 것들, 육종, 신경내분비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 선종암의 경과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위에 생긴다 해도 사실 이런 병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 위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 점막과 바로 그 점막 아래층까지만 국한된 걸 조기 위암이라 그러고, 그보다 더 진행돼서 근육층을 넘어가면 이제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 중에도 암이 점막에만 국한돼 있고 한 2cm보다 작고 분화가 좋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도려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경우에서는 수술이 1차적인 치료가 되겠고, 다른 우리 장기의 암처럼 암은 우선은 수술이 가능할 때 그게 가장 완치적인 치료, 그리고 전이 여부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 보조 항암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암의 침범 깊이에 따른 병기에 대한 모식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점막과 점막 아래층까지만 있는 거, 그 아래 근육을 뚫고 들어갔는지 장막층까지 갔는지, 그보다 더 넘어서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됐는지에 따라서 위암의 병기, 우리가 몇 기다 이런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암도 있는데 검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소견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1차 검진기관에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또 소견들이 있는데요. 점막하 종양, 내시경 결과지에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점막하 종양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점막 설명 들었잖아요. 점막 그리고 그 안에 점막 하층이 있는데 점막 하층에 생긴 혹을 통칭해서 점막하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지방종인 경우도 있고 근종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간질성 종양 기스트라는 것도 있고 신경내분비 종양 NET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거든 점막 아래층에 있어 보인다. 이것처럼 점막은 매끈합니다. 표면은 아주 매끈한데 요 아래 뭔가 숨겨 있는 것처럼 이불 속에 뭐가 숨겨 있는 것처럼 점막 아래에 있는 혹을 점막하 종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점막하 종양도 꽤 심심치 않게 관찰이 되는데요. 보통은 한 1cm가 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점막하 종양은 그냥 경과 관찰합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 보고 대부분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처럼 굉장히 커 보이거나 지금은 이거는 한 3cm 이상은 돼 보이고요. 굉장히 커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급병원에 가서 CT를 찍거나 내시경으로 넣어서 보는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막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얘가 이 아래쪽에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CT를 찍어서 요 점막 아래층에 있는 혹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대충 이제 영상과 여러 가지 소견을 종합해서 뭐 같다. 우리가 판단이 되고 제거해야겠다 생각하면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의심되면 당연히 이제 상급병원에 조직 검사하고 보내드리게 되고 위 림프종이나 말트 림프종 같은 좀 특별한 경우도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기 발견되는 것이 생존율에 당연히 그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위암은 사실은 굉장히 그게 차이가 극명한데요. 우리가 보면은 1993년도 이런 시절보다 최근에 보면 생존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남녀 전체의 생존율이 43%였는데 최근에는 78%, 79, 77% 정도의 평균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효과를 저희는 위암 검진, 그러니까 내시경을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하면서 생존율이 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국한된 이제 위에만 국한된 암인 경우에 생존율은 거의 95% 이상이다. 하지만 전이가 된 채 발견되면 10%도 되지 않는 굉장히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극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증상일 때 내시경을 2년마다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대해서 정신없이 지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질문은 이따가 제가 종합적으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장암도 역시나 이제 소화기 암이고 점막, 위장도 점막이 있고 대장도 점막이 있을 텐데 점막의 샘세포에서 생기는 선암입니다. 그 외에 대장에도 역시 림프종, 유암종, 근육종 등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도 사실 원인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 인자인데 대장암에 역시나 술, 담배, 가족력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붉은 육류, 가공식품 그런 것들 특히 비만, 고지방식이 이런 게 연관이 높아서 뭐라고 해야 되냐 선진국의 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햄버거, 피자, 가공식품, 육류 이런 것들의 섭취가 늘면서 경제 수준이 또 향상되고 그러면서 대장암은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이 역시 증상과 진찰로는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무증상이고 가끔 설사를 합니다. 변비가 있습니다. 대장암일까 걱정됩니다. 오시는데 물론 그 경우에도 암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과민성 증상이든가 장염이든가 기능적인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고 대장암하고 증상이 꼭 연관돼 있지 않다. 위암하고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갑자기 발생한 배변 습관의 변화라든지 혈변, 복통, 팽만감, 체중 감소, 배에 뭐가 만져진다 이러면 바로 내시경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역시나 내시경을 들어가서 병변을 보고 직접 조직 검사로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대장 선종과 암에 대한 이거는 유명한 이제 원리인데요. 위도 그렇지만 대장은 정말 확실하게 선종에서 선암으로 천천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선종은 선암의 전 단계이고 이 점점 커지다가 유전자 돌연 변이가 축적되면서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대장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어 선종 대장암이 되는 그 연속체 그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대장 선종을 미리 제거하는 건 확실히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검진할수록 대장암의 사망률이 우리가 많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고 있고 대장암 검진은 국가검진에서 50세 이상에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가검진으로서는 우선은 50세부터 분변 자멸 검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매년 나오는 거고요. 가끔 사실 공단에서 환자분들께 통보가 갈 때 대장암 검진을 받으십시오 하면 환자분들은 내시경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만 안내가 가는 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대장암 검진 하고 싶습니다 오시면 내시경은 국가검진은 아닙니다. 이렇게 재차 설명드려야 되는 점이 있긴 한데 국가검진으로서는 분변 자멸 검사가 대장암 검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유용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게 대장암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변 자멸 검사를 매년 수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대장 내시경 자체가 국가검진으로 1차로 편입되는 여러 가지 시도는 지금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멸 검사는 말 그대로 피가 묻어나오는지 보는 거라 굉장히 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치질만 있어도 항문에서 피가 좀 묻어도 위양성이 나오고 대장암이 있거나 용종이 꽤 커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양성, 위음성이 많다.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간단하고 저렴하고 몸에 뭐 특별히 부담되지 않고 그리고 매년 반복할 경우 어쨌거나 사망률을 낮추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국가검진으로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변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 유전자 검사는 이제 대변을 검사해서 암 유전자가 발견되는가를 보는 건데 뭐 이것도 대변으로 하는 거니까 간단하고 안전하고 좋은데 아직 국내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진 않았고 미국에서 기준으로는 매우 비싸고 얘 또한 위양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으로 나왔다고 다 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양성이 꽤 높아서 이것도 맹점이 있고요. 사실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 검사인데 대장 이중 조형 발용 관장술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 찍는 건데요. 장을 싹 비우고 공기와 이 바륨이라는 조형제를 항문으로 쏩니다. 그래서 넣어서 엑스레이를 순간 포착하면 이렇게 장의 모양이 잘 보이면서 용종이 있나 암이 있나 봐준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방사선 노출이 되고 대장 내시경 하듯이 장을 비워야 되고 잔병과 용종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방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서 실제는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CT로 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점은 뭐 내시경을 안 해도 된다. 근데 단점은 사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보다 더 장을 열심히 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변하고 구별이 돼야 되니까 위양성을 막기 위해서 장을 깨끗이 비워야 되고 이것도 천공의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장을 비우는 과정에서 역시나 CT 방사선 노출이 꽤 있을 수 있고 예방 효과가 입증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아까 바륨 조형술이든 대장 조형술이든 용종이 의심되면 결국은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옛날 말이고 아주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인데 결국 모든 대장암 검진은 대장 내시경으로 통한다. 대장 내시경이 골드 스탠다드다. 아주 그게 확진을 위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어쨌거나
암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한다. 예방하는 이제 방법은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을 대장 내시경으로 제거해서 암 되기 전에 막는다라는 게 이제 대장 내시경의 역할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대장 내시경 해보신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 제일 어려운 점은 장을 비우는 거죠. 장 비우는 게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게 여전히 약들이 많이 개발됐다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에 장 비우는 게 가장 큰 허들인데 대장 내시경은 위처럼 자주자주 하실 필요는 보통은 없기 때문에 한 번 하실 때 그래도 내가 대장암에 대해서는 걱정을 놓는다 생각하시고 한 번에 제대로 가끔 이렇게 내시경을 수검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대장 내시경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 대장 내시경을 잘하는 병원을 찾으셔야겠죠. 그리고 식사 조절 잘하고 장정결제를 잘 먹는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장정결은 정말 기본입니다. 장정결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숨어있는 용종이나 암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럼 장정결이 안 돼서 변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못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다고 했을 때 한 5년 있다 보세요 했는데 그 사이에 암이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간격암, 중간암이라고 하는데 장정결이 안 됐을 때는 환자의 본인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내시경으로 물변을 치울 수는 있지만 약간의 덩어리만 지는 고형변은 내시경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을 환자가 준비하실 때 깨끗이 비워오는 정말 약간의 강박적으로 장을 깨끗이 비우시는 거를 정말 강력히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검진을 하시기 전에는 이런 안내지를 다 받으실 것 같은데 3일 전부터 뭐 먹지 말아라, 뭐는 먹어도 된다. 가끔은 아유 나 이거 하루 전까지 다 먹고도 괜찮았는데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잘 안 비워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손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왕 비울 거는 이제 확실히 잘 지켜서 깨끗이 비운다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특히 여름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참외씨, 수박씨, 옥수수 너무 힘듭니다. 참외씨가 정말 쬐끔쬐끔해서 내시경 기계를 다 막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하는 입장에서는 참 내시경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 조절, 김치나 이런 것들, 잡곡밥, 검은쌀 이런 거 3일 전부터 내가 변비가 평소에 있다 그러면 한 5일 전부터 미리 좀 관리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검사 전날 뭐 아침 점심은 뭐 흰죽이나 카스테라 흰우유 뭐 이런 안내지에 잘 숙지하셔서 잘 지키시는 거가 중요하겠습니다. 장 비우는 약 종류가 너무 많죠. 여기 외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4리터짜리 이렇게 큰 통으로 막 짜고 맛없고 이런 거 드셨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쿨프랩, 하프랩 이런 약들 약 용량이 많이 2리터 줄었지만 얘도 많죠. 그래서 1리터짜리도 나왔고 알약도 나왔고 그리고 물약 이제 양이 제일 적은 것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약을 드시든 화장실 가서 변을 쭉쭉 비워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장 내시경 장 정결하는 게 제일 힘든데 요것만 잘 해오시면 내시경은 이제 의사가 보는 사람 몫이니까 잘 비워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부분은 장 비우는 약 각각의 설명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요즘은 이제 비우는 약을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2번으로 좀 전날 저녁, 당일 새벽 이렇게 나눠서 드시게 하는 게 데이터가 훨씬 좋고 장이 잘 비워지니까 이렇게 잘 비워오시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되냐. 대장 내시경을 잘한다는 건 뭘까? 잘하는 병원, 잘하는 의사가 뭔가? 대장 내시경의 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의 질 관리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고객과 환자 입장에서는 알기는 어렵고 스스로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의사가 요 정도의 내가 퀄리티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준인데 선종 발견율 이거는 내가 환자를 100명을 했을 때 선종이 30명에서 내가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꼼꼼히 본다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선종 발견율이 남자 30% 여자 20%는 되는 의사여야 되고 대장 내시경 삽입 성공률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성공하는 그 확률이 검진일 때는 한 95%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종 발견율이라는 게 뭐냐면 50세 이상에서 내시경을 했을 때 한 개의 선종이라도 발견한 비율인데요. 선종을 잘 발견할수록
대장암 위험도가 낮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찾는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환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의사가 꼼꼼히 봐주고 어떤 의사가 좀 대충 봐줄지 이거는 정말 알 수 없고 이걸 함부로 판단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꼼꼼히 보는 의사여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질 관리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대장 내시경 회수 시간이 최소 6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 나오면서 보거든요. 빼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최소한은 6분은 봐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본 거다라고 하고 하는데 만약에 내시경이 너무 금방 끝났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질 관리가 안 되는 아니면 좀 꼼꼼히 보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다. 검사가 너무 빨리 끝났다. 하루에 너무 많이 하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시간에 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검사를 되게 많이 하지만 의사도 굉장히 많아서 의사당 건수가 적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사당 너무 주어진 시간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는 병원이라면 나에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발견된 용종을 바로 제거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우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내시경에서 용종 엔간한 걸 떼주지 못하는 병원이면 내시경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환자 입장에선 굉장히 이중고가 되고 힘드실 수 있어서 내시경을 하면서 웬만한 용종은 다 떼줄 수 있는 의사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예로 들어보는 건데 대장은 그냥 긴 원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름, 호스처럼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주름이 잡혀 있어서 주름 사이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용종이. 그래서 이거는 제 환자 예인데 나오다 보니까 여기 이쪽 주름 안쪽에 이렇게 용종이 숨어 있었고 가까이 이렇게 째껴서 보니까 꽤 컸습니다. 한 1.5cm 정도. 그래서 주사 찔러서 벙 띄워서 올가미로 잡아서 이렇게 똑 떼는 이런 용종 절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완벽할 수 없거든요. 의사도 사람이고 이 모든 주름을 최대한 열심히 봐도 놓쳐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천천히 보고 꼼꼼히 보고 보인 용종은 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쬐깐한 용종 그냥 무심결에 가면 놓쳐질 수 있는 거 올가미로 잡아서 이렇게 뗄 수 있고 용종이 있어서 이런 거 순간 이런 거 잘 관찰해서 대부분 근데 이제 로컬에서든 대학에서든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 다 잘하십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만큼 대장 내시경의 퀄리티가 일관되게 높게 유지되는 나라 일본 저희 나라 말고는 거의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믿고 내시경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용종 있는 거 바로 올가미 잡아 떼고 또 나오다 보니까 훅 지나가 보이는데 실제 보면 이따만한 용종이 있어서 주사 찔러서 벙 띄워가지고 올가미로 이렇게 잡아서 떼고 얘는 바닥이 조금 넓고 피가 나는 것 같아서 예방적으로 클립을 찝었습니다. 이런 클립 찝는 경우는 클립이 그냥 되게 커 보이지만 1cm도 안 되거든요. 저절로 변하고 섞여서 나중에 아물면 탈락되기 때문에 또 제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찝은 거고 또 요런 용종 띄워서 올가미 잡아 떼고 요런 용종 그러니까 순간순간 포착 동체 시력으로 포착해서 잘 떼주는 그런 곳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대장 내시경 거의 이제 강의가 끝나가는데요. 대장 내시경 하시면 그럼 언제 다음에 봐야 되냐? 중요한 거는요. 용종이 몇 개냐가 중요하지 않고 선종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선종의 개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종과 선종은 다르다. 용종은 튀어나온 건 다 용종, 폴립 같은 말이고 선종은 용종 중에 이제 조직 검사를 보내봤을 때 선종이냐 아니냐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선종은 암 전 단계. 그게 선종이기 때문에 선종이 몇 개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데 선종이 3개에서 10개 사이 1cm 이상 큰 게 있거나 분화도가 좀 안 좋은 선종이 있거나 하면은 3년 있다 해라. 그 외에 선종이 한두 개 작거나 분화도가 좋으면 5년 있다 하라. 정상이면 10년 있다 해라.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내시경하고 대장하고 10년 있다 하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상이어도 5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료 지침 개정안 보자면 역시나 뭐 비슷한데
그냥 정상이면 한 5년에서 10년. 10개 이상 너무 많다. 그럼 1년 있다 보고 나머지 웬만한 경우는 한 3년. 근데 이제 선종이 한 뭐 3, 4개다. 별거 뭐 특별히 조직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한 3에서 5년 있다가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자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대학에서 진료를 볼 때는 로컬에서 뭐 1년마다 하라 들었다. 3년마다 하라 들었다 했으면 왜 이렇게 자주 하라 그러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대로 5년 있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너무 자주 할 필요 이렇게 그때는 더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제 로컬에서 환자분들을 1차 진료에서 만나다 보니까 겸손하게 환자께 자주 권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간암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다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숨겨진 주름, 또 주름의 그 깊이가 사람마다 다르시거든요. 개인마다 굉장히 달라서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펴진 분이 있고 굉장히 이게 주름이 깊은 그런 분들은 정말 사이사이 놓쳐질 수도 있는 거라 본인이 어쨌거나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깨끗했어도 한 4, 5년, 용종이 좀 있었어도 5년보다는 조금 짧게 한 3년 이렇게 권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뭐 내가 매번 할 때 너무 깨끗했다. 그런데 매번 위와 같이 2년마다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이건 그냥 제 개인 생각이고 기준인데 국가검진이 위가 2년마다 있기 때문에 깨끗했으면 대장도 한 4년쯤 맞춰서 하시라. 용종이 한 3, 4개 있었으면 2년 있다가 위랑 맞춰서 하시는 거 그렇게 위대장을 같이 이렇게 받는 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말이 너무 빨랐을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환자분들께 그런 설명 많이 합니다. 세상에 의학이 암만 발달했어도 예방할 수 있는 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백혈병 예방할 수 없고요. 췌장암도 현재는 그렇게 선별검사하고 예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병들은 암 전 단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 전 단계가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검사가 깨끗했으면 몇 년간 안심해도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위암, 대장암은 암 전 단계인 선종이 있고 그리고 깨끗했을 때 몇 년간은 안 봐도 괜찮다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진하고 예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위암, 대장암 여전히 발생이 높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확실히 예방해도 내가 그 두 가지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올바른 검진이 맞고 무증상 성인에서 40세부터는 위암 검진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무증상 성인에서 45세에서 50세부터는 대장암 검진, 적어도 50세 때 나라에서 나오는 분변 검진 하시고 대장 내시경도 한 번쯤은 가끔 이렇게 시작을 한 50세부터는 제가 시작해 보실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질 관리가 잘 되는 병원, 용종을 바로 떼줄 수 있는 병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용종이 몇 개다 이게 아니고 선종이 몇 개였고 그다음에 몇 년 있다 보시라 이렇게 후속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시경은 한 번 했으면 큰 숙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위대장 내시경 하시는 거는 이제 일회성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한 번의 테스트가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검진을 가까이 하셔서 모든 병을 조기에 좀 잘 예방하셔서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저희가 질문 올려주신 것을 받겠습니다. 먼저 99년생 정진우 씨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 라면이 그렇게 몸에 안 좋은가요? 탄산도 매일 하루 한 캔은 반드시 먹고 라면도 이틀에 하나는 무조건 먹습니다. 살이 찌지도 않고 피검사 수치상 아무 문제도 없어요. 지병도 없고요. 우선은 라면이 몸에 안 좋죠. 탄산도 안 좋고. 근데 이제 라면이 안 좋은 거는 우선은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인 거고 그리고 굉장히 염도가 높습니다. 아까 위암의 위험인자 중에 고염식품, 그러니까 김치나 염장류나 짠 것들 그런 게 위 안 좋고 가공식품이 안 좋은 거라서 당연히 이제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게 라면
지금 우선은 99년생이시라 그러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생활 습관적인 영향이 누적돼서 이제 노년기에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그럼 라면을 먹으면 반드시 위암에 걸리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인자가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인자를 누적했을 때 위험도 올라가니까 자제하시는 게 좋고, 위대장애뿐만이 아니라 라면, 탄산 계속 하실 때는 이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그런 고염식과 고칼로리 식사에 따른 그런 대사질환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젊으셔서 검사에서 이상 없고 지병 없고 하시더라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은 굿럭 J153님, 40대 남성입니다. 2년마다 국가검진하면서 위내시경 하는데요. 항상 만성위염, 헬리코박터 없음, 별다른 코멘트 없습니다. 이럴 경우 2년 주기로 계속하면 되는 건가요? 만성위염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성위염, 그러니까 오래된 만성위염은 증상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불편한 것도 없고 내시경 봤을 때 그냥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이런 거 나온다. 사실 그럴 때 증상이 없으면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는 위장에 대해서는 몸의 다른 장기랑 다르게 음식이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내 음식이 들어오는 어떤 음식 종류나 또 내 뇌랑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감정 상태,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게 바로 또 소화력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위염은 생기고 또 없어지고 좋아지고 없어지고 계속 반복할 수 있고, 또 위 점막은 빨리빨리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위염을 뭐 일정 기간 치료하고 끝낸다 이런 개념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증상이 있다 하면은 그런 소화불량이나 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을 쓸 수는 있지만 내시경에서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뭐 위염에 대해서는 치료하실 필요는 없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물며 깨끗해도 2년마다는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 도서남매맘님, 증상이 하나도 없어도 조기 위암이 발견된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죠. 정말 많죠. 조기 위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럼 맞고 조기 위암인데 증상도 있었다. 그럼 그 증상은 위암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기능성 소화불량, 뭐 위식도 역류질 이런 걸로 그냥 있었는데 우연찮게 암이 발견된 거고, 당연히 조기 위암은 점막 아래층에 있는 경우는 증상이 없고요. 그리고 진행성 위암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성 위암이 이렇게 돌출된 경우에 위 점막에서 융기된 경우는 점막으로서 기원되기 때문에 통각이 없어요. 그 위암도 이렇게 궤양처럼 파고드는 경우는 궤양처럼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융기형은 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으로 암을 판단할 수는 없다. 네, 다음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님, 아버지가 62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올해 42세인데 국가검진 나이 기다려도 되는지, 가족력이 있으면 언제부터 대장령을 시작하는 게 좀 궁금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가족력이 명확하다고 보면 이제 부모 직계에서의 조기 대장암이거든요. 근데 62세는 아버지가 조기의 대장암, 그러니까 50세 이전에 이른 나이에 유전성으로 대장암이 걸린 상황은 아니시긴 합니다. 그래도 모든 암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유전이 아니고 가족력은 또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는 못해도 45세, 가족력이 있으시면 한 45세쯤부터는 내시경을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근데 이제 아버지로부터의 가족력도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술이나 담배나 생활습관, 식습관이 어떠셨느냐에 따라서 나는 전혀 그러고 있지 않다, 그러면 꼭 가족력이 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환경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력이 있으시면, 직계가족에 암이 있었다, 위장암이 있었다 하시면 대장은 한 45세쯤부터는 시작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김익성님,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들었는데 치료를 받으면 위암 위험도 실제로 줄어드나요? 제균 치료만 했다고 안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들었을 때 치료를 하는 경우 궤양이 있거나 위궤양, 12장 궤양, 조기 위암이 있으면 헬리코박터를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우연찮게 나온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균이 있어서 치료를 하면 위암 위험이 실제로 감소하냐,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전향적인 연구는 없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바람인자로 돼 있거든요. 1급 바람인자로 돼 있고 걔는 위암의 여러 위험인자 중에 하나니까 그거를 위에 그냥 갖고 살고 냅둘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연찮게 발견됐어도 없애는 치료를 하자. 또 이 자체로 위궤양이나 십이장궤양이 향후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균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균 치료했다고 안심해도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 때문만의 위암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위암 중에 아주 성질이 나쁜 보만 타입 4 같은 이제 치문성 전격성 위암은 아무 위험 인자가 없는데 막 20, 30대에 걸리는 위암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암의 위험 인자와 또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재균을 하셔도 안심하지 말고 2년마다는 꼭꼭 내시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생활이야기님. 위암 대장암 검사 뭘로 해야 정확하나요? 약 1, 2년 전에 내시경 용종 제거했어요. 위내시경 근데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제 먹는 약 먹고 생활하는데 대장암인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선은 강의에 나왔듯이 위대장암 검사는 내시경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내시경을 대체할 검사는 없습니다. 여러 피검사로 뭐 대체하고 흔히 할 수 있지만 내시경을 대체할 검사는 없다. 내시경으로 제일 확실하고 근데 내시경의 용종을 제거했다는 게 위용종, 대장용종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뭐 대장용종이라고 했을 때 선종이면 한 2, 3년 있다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가 되고 안 되고랑 암이랑은 꼭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은 위내시경을 내가 1년 안에 했었는데 소화가 갑자기 안 된다. 그렇다고 사실 굳이 내시경을 막 그럴 때마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소화불량 이제 담당 의가 잘 문진하고 상태를 파악해서 이제 맞춰서 약을 드리고 그러고 개선이 되고 식사 조심하시고 개선되면 지나가지는 건데 그래도 계속 불편하시거나 약을 중단하면 바로 재발하거나 그러면 내시경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계절님. 안녕하세요. 한 달 전부터 울렁거림이 없어지지 않아서 헬리코박터균 활동성 위험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내성이 없다고 재균 일주일 했는데요. 재균이 잘 되었다면 위험이 확 좋아지나요? 재균 후 일주일 동안 식단 관리 실패해서 그런가 확 좋아지지 않네요. 우선은 헬리코박터 위험이 있으면 재균 치료를 드리는데요. 병원마다 다른데 일주일, 열흘, 2주 이건 사실 오늘 주제와 벗어나서 아주 길게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재균이 잘 됐을 때 소화불량 증상이 일부 좋아진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 실제 그 후에 1년 뒤에 내시경 보면 많이 좋아져 있어요. 그 헬리코박터 위험은 재균하면 확실히 조금 나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랑 증상이 또 관련이 있느냐? 그건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별개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뭘 먹느냐, 어떻게 불규칙하게 드신다든지 자극적인 거 드신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증상은 또 별개로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식사 평소에 관리하시고 재균하더라도 불편함은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건 소화불량 자체에 대해서 또 상담하시고 약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균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꼭 재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균하고 한 보통 이제 요소 호기 검사라고 뭐 마시고 후 부는 검사 있거든요. 그걸 한 6주에서 2달쯤 있다가 금식하고 가셔서 검사해서 재균이 됐는지 내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네, 질문이 좀 많아서 점막하 종양이 있네. 초미님, 점막하 종양 있는데 근종이면 예후가 어떤가요? 기스트는 악성으로 알고 있는데 근종은 양성인가요? 근종은 근종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대부분 그대로 있죠. 더 커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렇지 않고. 근데 걔도 뭐 1년마다 한 번씩은 크기 변화를 봐야 되고 기스트는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기스트도 그 이제 분화도에 따라서 악성 여부를 또 그 여러 가지 단계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이제 근데 위암처럼 아주 크게 떼진 않고 웨지로 부분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술하시면 대부분은 완치가 되고요. 다음 각헌님 안녕하세요. 왼쪽 상복부나 하복부 쪽이 욱신하거나 약간 당기는 증상, 변비. 이건 변비 때문입니다. 단언할 수야 물론 없지만 왼쪽 상복부, 하복부에는 사실 별 장기가 없거든요. 왼쪽 옆구리 뒤쪽에는 신장, 콩팥이 있지만 변비도 있고 하시다 그럼 왼쪽 배가 왼쪽 대장이 제일 변이 오래 머물렀다가 내려가는 구불결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변비약을 드셔서 해소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제님 장상피라는데 암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장상피 화생이 있을 때 그 있는 집단이 없는 사람보다 위암 발생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장상피 화생이면 다 암에 걸리냐? 장상피 화생이 아주 심각하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상피 화생도 이제 소장 타입, 대장 타입 이런 거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고 돼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내시경 주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소이 라떼님, 비수면 위내시경 후 목마취 안 하고 할 수 있나요? 목마취하면 목이 너무 갑갑하고 심박수가 오르고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비수면 하실 때 목마취로 리도카인, 국소마취제를 삼키던지 아니면 뿌리던지 해서 마취하고 이게 먹먹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목마취하면 내가 매번 너무 불편했다 그러면 그냥 또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에 내시경 하는 거에 사실 전혀 차이는 없고 환자께서 느끼시기에 좀 덜 불편하라고 목마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이 갑갑하고 심박수가 막 이게 더 힘들다 그러면 마취 안 하고 하는 건 내시경 못 한다는 전혀 아닌데 당연히 그만큼 목은 더 아프시겠죠. 며칠 더 아플 수 있고 좀 따갑고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난 오히려 더 낫다 그러면은 그냥 목마취 안 하고 부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정신없이 질문에 답변 못 드린 분들 정말 죄송하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 이것으로 강의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